어디로 여행을 다녀오든 밖에서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기력과 체력이 모두 회복되어 다시 기운을 되찾을 수 있는 곳. 그곳은 나의 집, 나의 방 아닐까요? 요즘에는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아무것도 없고 깔끔한 상태여야 좋은 집이고 아주 조금이라도 어질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집이 깨끗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나의 집은 남이 인정하는 집으로 꾸미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지, 조금은 어질러진 집이라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풀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밖에 있다가도 어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곳, 이런 공간이 남의 눈을 의식해 겉꾸며진 집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일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둘러싸인 정돈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설령 잡지에 실릴 만한 근사한 집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에게는 설레는 공간, 안심이 되는 아늑한 공간이 되어줍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리에 관한 책을 몇 권씩 사서 닥치는 대로 읽어보기도 하고 텔레비전이나 잡지의 정리 특집에서 소개한 방법을 시도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버리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고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리가 마냥 수월하지만도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조차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치밀거나 기분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란 물건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공식처럼 여기고 있는 듯 합니다. 또 요즘 들어서는 물건은 최소한의 것만 가져도 충분하다. 물건이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느낀다면 바로 버려라 하는 풍조 역시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정리를 하려면 물건부터 버려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또한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몇 년 전 지저분한 집에 살던 시절, 심리학 공부를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 집의 상태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몰랐던 탓에 저는 우선 무조건 버리고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집에 있던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집안이 확실히 쾌적해졌습니다.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은 물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물건, 일상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까지 모조리 버리는 바람에 난감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조건 물건을 줄이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셈이죠. 꼭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아도 충분히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물건을 버린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필요 없다, 완전히 없애버린다와 같은 어감을 줍니다. 버려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면 정리는 더욱 힘들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미련이 남은 물건을 놓아주면 무의식 중에 그것을 다시 끌어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로 놓아주겠다고 결정하면 누군가의 말에 따라 떨떠름하게 결정한 일이 아닌 만큼 미련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물건은 스스로 놓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놓아주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놓아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집이든 처음 살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틀림없이 깨끗했을 겁니다. 갓 이사했을 때의 집을 떠올려 보세요. 쓸모없는 물건도 없고 쾌적하고 말끔하게 정리된 상태 아니었을까요? 있어야 할 물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수납되어 있고 바닥도 반짝반짝한
그야말로 이상적인 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어떤 집이든 처음에는 깨끗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더러운 집은 없습니다. 즉 우리 모두 시작 지점에서는 깨끗한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어질러진 집을 깨끗이 치워야지 라고 생각하면 왠지 머나먼 여정처럼 느껴져 쉽게 의욕을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출발점을 깨끗한 집으로 두고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처음 그 깨끗한 집에 가까워질까를 생각하면 그 여정이 조금 더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될 뿐이니까요. 이처럼 정리는 어질러진 집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저분해진 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을 말합니다. 막상 집을 치워볼까 싶다가도 어디부터 손대야 좋을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져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평소에 가장 오래 있는 공간부터 정리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집안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거실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길다면 거실부터 정리해 봅니다. 부엌에 가장 오래 머무른다면 부엌부터, 자기 방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외출을 자주 하는 편이라면 먼저 현관 정리를 해보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생활 공간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곳부터 정리해 가면 됩니다. 시야에 자주 들어오는 공간을 말끔하게 치우면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실감나면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줍니다. 어디부터 청소를 시작할지 정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때 무심결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저기 모조리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초조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단번에 깨끗이 치우려고 들면 안 됩니다. 우선은 딱 한 군데, 딱 한 곳만 깨끗이 치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으니 우선은 딱 한 곳만 깨끗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신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공간, 눈에 늘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실에 놓인 탁자처럼 사소하지만 자신에게 편안한 공간을 정해서 그곳만은 늘 정리해 두기로 하는 것. 여기서 핵심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완전히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쓸데없는 공간을 놔두지 않고 정돈된 상태를 만든 다음 깔끔해진 공간을 걸레등으로 닦아줍니다. 이렇게 단 한 군데만이라도 깨끗하게 치우면 그것만으로 집 전체가 말끔해 보이고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달라집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공간을 깨끗이 하는 데에만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어질러지기만 해도 짜증이 치밀거나 기분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어지르기를 부정하는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방식을 살짝 달리해보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어질러도 괜찮은 곳, 이른바 안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어질러도 되는 장소를 정합니다. 집에 돌아와 열쇠, 가방, 옷 따위를 어서 훌훌 던져버리고 싶을 때나 물건을 바닥에 마구잡이로 늘어놨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간수할 수 있는 공간, 당장 치우지 않아도 되는 공간, 안심 공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는 여유 공간이 생기고 집안에서 한 군데만 어질러져 있으니 점점 그것이 눈에 띄고 신경 쓰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저 공간을 한번 정리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생길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 정리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리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늘 깨끗해야 한다는 규칙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언제든 마음이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욱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건이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공간은 아주 쾌적하게 보입니다.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다면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아보면 어떨까요? 예컨대 좋아하는 꽃으로 장식해도 좋고 좋아하는 그림이나 소품, 사진 등으로 꾸미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어떤 물건이든 온갖 것들이 너저분하게 어질러진 곳에 두면 존재가 묻히겠지만 쾌적하게 정돈된 공간에 놓이면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겠지요.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에게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만약 집 청소가 귀찮고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집 청소를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지갑이나 가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집보다는 지갑이나 가방이 훨씬 더 작고 물건도 적으니 금세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지갑이나 가방은 얼핏 생각하면 집 정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연관성이 아주 크답니다. 실제로 가방 속이 엉망인 사람,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빵빵한 지갑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집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 가방에 이것저것 다 넣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죠. 뭐든지 내가 전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정리를 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지갑에서 영수증이나 포인트 카드 따위를 자주 빼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가방이나 지갑 속을 새삼스레 살펴보면 내가 자잘한 물건들을 얼마나 자주 여기에 보관해 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 씹은 껌종이나 휴지통을 찾지 못해 넣어둔 쓰레기, 길거리에서 받은 전단지,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넣어두고 결국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물건 등이 제법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물건들이 평소에 나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단위부터 정리하는 일은 집을 정리할 때 활용해 볼 만한 기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감각이 몸에 익으면 집을 정리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을 전부 꺼내고 가방을 비운 뒤 그 다음 휴대전화, 지갑, 열쇠, 교통카드, 휴대용 티슈같이 외출할 때 필요한 물건은 책상 위에 놓인 제자리 바구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가방 안을 닦으며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 후 다시 외출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가방 속은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외출에 필요한 물건들은 늘 한데 모아서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생깁니다. 작은 물건을 내 손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보는 소소한 성공 체험을 꾸준히 쌓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갑이나 가방 외에 소품 정리함이나 파우치와 같은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에 성공할 때마다 범위를 조금씩 넓혀보는 겁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 물건들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하다 보면 내 물건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조금씩 정리에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게다가 지갑이나 가방 속 정리는 집을 정리하는 일보다 훨씬 시간과 수고가 덜 드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기에 적당합니다. 내가 정리하고 싶은 곳부터 출발해 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언젠가 커다란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리를 시작하기로 결심하면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꼭 해야만 한다거나 주먹을 불끈 쥐고 스스로를 밀어붙이다 보면 오히려 하기 싫고 귀찮은 마음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물건을 버리려는 마음이나 너무 열심히 하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완벽하게 깨끗이 치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청소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정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물건을 꼭 버리지 않아도 된다. 굳이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청소 도구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소에 필요한 도구는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있는 도구만 활용하여 청소하면 됩니다. 보통은 걸레를 쓰고 만약 걸레가 없다면 버리는 티셔츠와 같이 안 입는 옷가지를 잘라 사용하면 됩니다. 이마저 없다면 맨손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거창하게 사전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일단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청소가 쉽고 편해집니다. 전체를 한 번에 청소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곳씩 아주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집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서 딱 한 군데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할 것, 물건을 꺼내서 깨끗이 닦고 도로 제자리에 넣을 것, 꼭 버리지 않아도 집은 충분히 깨끗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즐거운 일, 이에 더해 좋은 기분으로 마음까지 풍족해지는 행동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같은 일을 또 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정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얼핏 정리와 삶의 방향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정리를 하면 삶의 방식도 방향도 크게 바뀌고 사고방식 역시 근본부터 바뀌어 갑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집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곳만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보다 조금이라도 깨끗해졌다면 충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 이것을 꾸준히 계속하기만 해도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